자, 이제 민법 마지막 부분에 오셨습니다.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법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네, 맞아요. 특별한 거예요, 얘는. 그죠? 민법은 일반법이고요.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 원칙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를 방금 전에 보셨죠? 민법상의 임대차도 있고 주택임대차에도 있어요. 규정이. 똑같은 게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우선해요. 그럼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을 해요. 따라서 일단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충돌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특별법이 없으면 뭘로요? 민법으로 풀어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법은 다 특별법이에요. 자, 그 특별법이 5개인데요. 이번에는 3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뭘로? 주거용으로 내가 임대를 얻었다. 주거용으로. 임대 준부는 임대인. 세를 얻은 사람은 임차인. 이때 건물이 주거용이다. 영리 목적이면 상가죠. 근데 이거는 영리요, 주거요? 주거죠. 주거용이면,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주택임대차의 중요한 핵심 취지는 임차인한테 3가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입자가 쓰고 있죠. 세입자가 뭘로 쓰고 있어요? 주거로. 그래서 이 주임법은 이 세입자의 주거권이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주거권을 뭐 해주는 거? 보장해주자. 어떻게요? 3가지로. 첫째, 기간 보장하는 거예요. 기간 보장.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이게 계약 기간 보장이에요. 두 번째는 대항력 보장하는 겁니다. 대항력. 주인이 그냥 있어요? 집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릴 수 있죠, 이렇게요. 집을 매각을 하면. 주인이 원래는 A였었죠. 원래 A였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임차인이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주인이 그대로 바뀌었어요. 새 주인 들어오죠? 새 주인. 그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원래 채권이에요? 채권이었는데 뭐를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여기다 뭐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 새 주인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안 쫓겨나고. 그죠?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항력이죠. 누가 바뀌어도요? 주인이 새로 들어와도 이거. 새 주인이 들어와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죠. 대항력. 그럼 주거권이 안정이 돼요? 침해가 돼요? 안정되죠. 그래,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쫓겨나지 말아요. 그냥 살아요.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라고. 대항력 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를 해야 대항력을 줘요?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를 마치면. 그죠? 이게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에요. 이게 요건이에요. 주민등록해야 돼요. 주민등록. 그 다음 3번째는 보증금 있죠? 보증금은 세입자한테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금. 보증금을 보장해줘라. 계약 끝나면 보증금 빼가야죠? 예. 이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하고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임차권 무슨 명령? 등기 명령. 이게 다 보증금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금. 임차인의 뭐 보장하는 거? 보증금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래서 결국 주거권을 몇 가지로요? 임차인한테 기간 보장하고, 두 번째는 대항력 보장하고,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만든 법,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적용 범위 먼저 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주거용에 발표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그죠? 전부 주거요, 일부요? 일부여도 돼요. 방 일부를 주거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단 그 건물이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 주거용. 주거용 할 때 주거. 그럼 주택하고 건축물하고는 뭐가 틀려요? 주택. 여러분 공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택이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건축물. 그죠? 예. 그럼 건축물하고 주택은 무슨 차이예요? 건축물은 건축물이냐 주거냐 차이는? 네? 건축물은 지붕, 기둥, 벽, 세 가지를 갖추면 그게 물리적인 요건이죠. 그것만 갖춰 놓으면 그걸 건축물이다라고 그래요. 건축물이다. 근데 그 건축물을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건축물을 사람이 들어가서 뭘로 쓰면? 주거로 쓰면 주택, 영리 목적으로 쓰면 상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용도를 집어넣으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용도를 빼버리면 뭐가 되고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시죠? 예. 시샘말로 부부 둘이 살아요. 건물이요? 너무 큰데 살아요. 100평짜리 빌라에 살아요. 호화 빌라에. 사람이 살죠? 둘이 1년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하는 건물이에요.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요. 그죠? 사랑이 멸종됐어요. 그럼 이분은 건물에 살아요? 주거에 살아요? 건물에 살아요. 건물에.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디 사는 거예요? 건축물에 두 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깔려 있으면 주택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이게 책이냐 책 이상의 가치냐는 그거에 달려 있어요. 그냥 여기다 내가 그냥 아무 애정이나 사랑을 여기다가 실어주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책이에요. 책. 그죠? 뭔가를 여기다 쏟아내면 이제 뭐가 돼요? 예,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애물단지가. 바로 그거죠? 배우자도 똑같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뭐가 돼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달라지죠? 예, 관계 문제가 생겨, 관계. 자, 주거용 건물에 쓰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 주거용에 별표하고 써봅니다. 그럼 이게요, 공부상으로는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실제는 내가 빌려서 그거를 어떤 대학생이 그거를 빌려가지고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오피스텔로. 그럼 공부상으로는 뭐예요? 써보세요. 거기다.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실제는 주택, 주거용. 그럼 공부상 기준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업무용 건물이요. 실제 용도로 따지면 주거용이에요. 그럼 이거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실제 용도로 따져요. 뭘로 따져요? 실제 용도로 판정. 뭘로 판정해요? 실제 용도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제가 책상에 이렇게 펴놓고 따로 이렇게 저기가 있습니다. 서재가 있는데 그 TV 보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TV를 켜놓고 이쪽에다 책상을 이렇게 놔요. 그죠? 예, 책상을 놓고 예, 컴퓨터를 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옆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올려놓고 먹습니다. 그럼 이때 책상은 용도가 뭐예요? 뭐예요? 책 보는 상이에요? 술 먹는 상이에요? 술상이에요, 술상. 맞죠? 술상이 됐어요. 내 용도가 뭐니까요? 술 먹을 때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의 용도는 뭘로 결정해요? 실제 용도로. 실제 뭘로 쓰느냐가 기준이에요. 실제. 그죠? 예. 남자의 용도는 뭐예요? 여자가 볼 때. 여자가 볼 때 남자의 용도는? 돈 벌어오는 거. 그죠? 그죠? 어떤 여자는요? 설거지 시키려고 남자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 남자는 설거지용이에요. 왜요? 실제 용도가 기준이에요. 실제 용도. 자, 12조. 미등기 전세의 준용.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걸 무슨 전세요? 미등기 전세. 전세금 1억이죠? 전세금 1억. 그런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미등기죠? 미등기 전세 쓰여요? 안 쓰여요? 이거? 이거 쓰여요. 이거. 별표하고. 그래, 이게 제일 많아요.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예, 전세금 1억인데 미등기죠? 대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 그죠? 이게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전세권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등기하면. 전세권으로 설정 등기하면. 물권이야, 그건 물권. 여기 오면 안 돼요. 이 동네로 가야 돼. 그죠? 미등기면. 미등기면.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뭐 안 한 거? 등기 안 한 전세. 이게 미등기 전세예요. 주택임대차는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미등기 전세. 내가 고시원방을 얻었다. 아들을 고시원방 얻어줬죠? 월세 내죠? 월세. 그 월세 내죠? 월세가 바로 임대차예요. 월세. 근데 월세만 쓰여요? 미등기 전세도요? 월세하고 미등기 전세도 쓰여. 이 주임법이. 단 11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때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그죠? 여관방. 여관방이나 콘도는 이거 쓰여 안 쓰여? 안 쓰여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22회에.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본법이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 틀린 거죠? 쓰인다야 안 쓰인다야? 안 쓰인다. 그래서 이 주임법은 언제 써요? 월세일 때하고 뭐일 때요? 미등기 전세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안 쓴다는 거예요? 일시 사용 임대차일 때 안 쓰이죠? 일시 사용일 때. 그 다음 법인일 때는 쓰여 안 쓰여? 법인일 때는 원래 안 쓰이는 거예요. 왜? 주민등록을 못하니까. 주민등록 못하죠? 그래 원래 안 쓰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쓰여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안 쓰입니다. 주임법 적용이 돼요? 적용이 배제돼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일시사용 임대차하고 법인일 때. 다음 3조 이제. 대항력 나오죠? 대항력은 좀 이따 보고 우측에 4조 보세요. 4조. 4조의 임대차 기간 먼저. 기간 보장. 4조 먼저.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별표. 최단 기간 2년이죠? 다만 임차인은 몇 년을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별표. 임차인만. 그 다음 6조 계약 갱신. 그걸 무슨 갱신이라고 그랬어요? 6조를? 묵시갱신이라고 그랬죠? 묵시갱신은 요건이 뭡니까? 요건이? 6개월에서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까지. 연락 있어요? 연락 없을 때? 연락이 없죠?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전과 똑같이 쓰라는 거죠? 그게 묵시갱신. 이때 2항 보세요. 2항. 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 2년으로 본다. 묵시갱신이 되면 얼마 전에 연락이 없으면 6개월 전에 6개월에서 한 달 전에 뭐가 없으면 아무 연락이 없으면 요때까지 뭐가 없으면 연락 있으면 없으면 연락이 없으면 묵시갱신 되죠? 묵시갱신. 그럼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에요?
정과 동일해요? 2년이에요? 정과 동일하다? 2년이다? 네? 정과 동일해요? 2년이에요? 2년으로 봐요, 이게. 그죠? 계약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 2년. 옆에다 써보세요. 별표하고요. 별표. 전세권. 전세권 어디요? 전세권. 물권에 있는 전세권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어디에서요? 물권. 전세권에서는 뭘로 봐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봐요? 묵시갱신되면? 그냥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그죠? 달라요.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봐요. 그죠? 그래, 묵시갱신이 3가지나 있어. 그죠?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묵시갱신되면? 전세권이요. 2년이 아니라 뭘로 봐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처리합니다. 상가에서는,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세요. 3가지나 돼요. 3가지나. 그죠? 이게 쌓이면 안 돼요.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가서 복습해서 끝장내야 돼요. 누적되면 정신 없어져요. 좀 지나면 또 있어. 4가지나 됩니다. 다음 6조의 2, 별 3개.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뭐가 되면? 갱신되면. 그걸 무슨 갱신? 묵시갱신 됐죠?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지 밑줄이요. 몇 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2년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누구만요?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을 끝내요? 못 끝내요?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입니다. 임차인만. 그래서 중도 해지는 누구만 하는 거야? 중도 해지는? 그럼 효력은 몇 달 뒤에 끝나요? 3개월 뒤에 해지가 돼요. 3개월 뒤에. 그죠? 주의할 거는 누구는 해지를 못해요? 임대인은 중도 해지한다 못한다? 중도 해지 못합니다. 못한다. 그럼 임대인한테는 무조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임대인한테는 그냥 2년입니다. 2년. 뭐를 못하니까요? 중도 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못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권한이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묵시갱신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보장합니다. 계약기간 몇 년 보장해요? 2년을 보장해요. 2년을. 다음 3조로 오세요. 왼쪽에 3조 182페이지 왼쪽 182 왼쪽 3조 대항력 나오죠? 대항력의 별 3개. 대항력이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야?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이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써보세요. 계약 누가 아니고요?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세주인에게 뭐 하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 당사자예요? 바뀐 주인이에요? 세주인에게 뭐 할 수 있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뭐예요? 그랬는데 대항력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세주인에게, 바뀐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에요. 원래 임차권이 물권이에요? 채권인데요? 채권인데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뭐 하면? 이거죠, 이거. 이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안 하면, 주민등록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 이게. 쫓겨나요, 그냥. 그래, 어느 수험생이요. 자기가 직장을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이분을 위해서 방을 얻어줬어요. 아파트 얻어줬어요. 싸게. 그런데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 뭐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죠? 이때 주인이 집 팔아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세주인 들어오죠? 대항력이 없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세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나가. 그럼 방 빼야 되는 거죠. 뭐가 없어서? 대항력이 없어. 따라서 무조건 있는 거예요. 요건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3조예요.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에 뭐를 갖춰야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 별표. 인도와 뭘 맞추면? 주민등록을 맞추면.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쓰세요. 0시부터. 다음 날 0시. 다음 날 몇 시?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두 번째 임차주택의 양수인. 양수인이 누굽니까? 별표. 양수인. 세주인. 세주인. 세주인은 뭐를 승계한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별 5개. 누가 승계를 해요? 양수인, 세주인이. 누구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 임대인의 지위가 뭘까요?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승계해요? 세주인이, 양수인이. 양수인이 이걸 승계한다는 거죠. 이렇게 승계한다. 원래 임차인은 계약을 누구랑 했어요? A랑 했죠. A한테 받는 거예요? 세주인한테 받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세주인한테 받는 거죠. 몇 조 때문에? 3조 2항 때문에. 그죠? 3조 2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없으면. 얘는 누구한테 받아요? 얘한테 받는 거예요. 왜요? 계약자한테 받는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얘한테 받는 거예요. 얘한테. 이게 원래 채권이에요. 원래 채권. 그럼 이 3조의 2항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었으면. 없었으면 얘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보증금 1억을? 누구한테요? A한테 받아요. 왜 A한테 받아요? 채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A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채권이라서. 그죠? 채권. 임차권이 채권이죠? 얘한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집을 어떻게 했어? 집을 팔았죠? 팔았죠? 그래도 이분이 누구한테 받으라고 그러면 원래 주인 보고 받으라면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특별법에 그래. 특별법. 민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누구 보호하려고? 누구? 세입자 보호하려고. 세입자. 그게 3조의 2예요. 별 5개요. 보증금을 누가 내줘요? 세주인이 내줘요. 그래 읽어볼게요. 주택의 양수인이 누구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이 누구예요? 전주인 쓰세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합니다. 이분은 소멸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인수하고요? 누가? 양수인이 승계를 하는 거죠. 양수인이.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따옴표. 뭐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옴표. 누구한테만? 주택에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만. 별 3개. 누구한테만?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누구한테만? 양수인에게만. 별표. 양수인에게요? 얘게만이야? 뭐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럼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있으면 누구한테요?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이걸 즐겼어요.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을 준다는 거는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쫓겨나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뭘 갖추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살고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고요?
새 주인에게 받아요. 그죠? 다음 3조의 2 보증금의 수. 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은 전 재산이죠? 자, 이게 3조의 2입니다. 3조의 2. 보증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하고요.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하고 뭐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요게 차이예요. 아까는 뭐만 했어요? 아까는 대항력은 뭐만? 요거죠. 요것만 갖췄는데 여기서는 대항 요건에다 뭐까지요? 확정 일자가 들어와 있어. 확정 일자가.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때, 경매 신청할 때 네모해 볼까요? 살고 있는 집을 뭐 할 때? 살고 있는 집을?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랬죠? 거기다 쓰세요. 집을 안 비워도 된다. 집을 안 비워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비워요? 안 비워도요? 안 비우고 경매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이 무슨 뜻이라고요? 집을 안 비우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고요. 이건 나중에 또 보고요. 2항의 별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뭐를 갖춘 사람?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 요건의 동그라미. 그다음 뭐를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요. 경매나 공매할 때, 경매하고 공매일 때 주택의 환가대금, 주택 가로하고 뭐까지 포함해요? 대지 포함해요. 대지 포함해 별표. 주택에서만 해요? 대지에서도? 대지가 뭐예요? 대지? 땅값도 포함해서. 환가대금이 뭐예요? 환가대금이? 경매대금. 환가대금이 무슨 대금? 경락대금.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요?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 시에. 누구보다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뭘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내 보증금 있죠? 내 보증금을 뭐 하는 권리?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마치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그죠? 뭐를 갖추면? 대항 요건하고 뭘 갖추면? 확정일자 갖추면 주택이 뭐 했을 때? 경매나 공매 시에. 누구보다요? 후순위자보다 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빼간다.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8조. 8조는 보증금 중 일정했고 우측에 있어요. 메뉴에. 메뉴에 8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 지금 보는 거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자, 이거는 이거하고 달려.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뭐가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해요. 뭐 받을 때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뭐 받을 때는요? 최우선 변제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것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후순위자였죠. 아까는 얘는 선순위자보다요. 누구보다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일정액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습니다. 틀려요 지금. 틀리죠? 여기는 누구보다요? 후순위. 여기는 선순위자보다 보증금이죠. 여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달라요. 자, 그럼 먼저 사례 1 우선 변제 먼저. 사례 1번은 우선 변제권 먼저. 갑의 주택에 A가 1번 저당권, 얘는 2번 저당권, B가 임차인입니다. 얘가 임차인. 주민등록하고요. 주민등록만 해야 돼요. 확정일자도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하고 뭐까지요?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그죠? 얘가 저당권자가 등기한 게 5월 1일. 대출금 3억. 많다 1억.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는 6월 1일. 그럼 전세 얻을 때, 세 얻을 때 이미 저당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1억 융자 뺀 거죠? 융자 뺀 거를 세를 얻은 거죠. 앞에 그럼 누가 있어요? 선순위로. 저당권 있는 거죠? 여기 농협이 있어, 농협이요. 얘가 세를 얻었습니다. 9천만 원에, 9천만 원에. 아, 서울 기준으로 해요, 서울 기준. 전세 보증금 2억이에요. 2억이 얻었습니다, 2억에. 그리고 국민은행이 2번 저당권으로 9월 달에요. 9월 달에 대출을 또 해줬습니다. 또 저당 잡았어요. 5천만 원을. 이렇게 5천만 원. 그럼 저 집의 시가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적어도. 3억 5천은 돼야죠? 3억 5천. 그래 대출해 줄 때는 3억 5천이 됐어요. 근데 집값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게 3억 5천이 안 된다 이거죠. 이때 국민은행이 저 집을 경매를 치면, 이 집을 뭐 하면? 경매를 붙이게 되면, 매매요? 경매요? 경매나 공매로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매매 아니에요? 뭐 할 때요? 경매 처분되는 거예요. 경매 처분.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겠죠? 을이 낙찰자다, 낙찰자가. 이때 이 저당권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배당해줘야죠? 배당금이야. 배당금을 빼갈 때 어떤 순서로 빼가냐? 바로 확정일자 순서로 빼가요. 그럼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가 뭐보다 늦어요? 1번 저당권보다 늦죠? 얘보다는요? 빨라요. 그래서 얘는 일단 배당은 누가 받아요? A가 1억을 빼가죠? 그럼 얘는 두 가지 갖췄죠? 뭐 하고요? 다 갖췄죠 여기요? 대항 요건하고 뭐를요? 확정일자. 다 갖췄죠? 집이 뭐 했을 때? 경매 시에.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먼저 빼가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 이때 경매 대금이요. 2억 5천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2억 5천. 그럼 얘가 얼마 빼가고 1억 빼가죠? 그럼 얘가 받을 돈 얼마예요? 1억 5천밖에 못 받는다는 거지. 누구보다? C보다 먼저. C보다 먼저 빼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1억 5천이다.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B는 누구보다? A보다요? C보다요? 누구보다? C보다. 얼마를? 만약 이게 3억 5천이면 이게 얼마면? 3억 5천이면 얼마를요? 2억 원을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먼저 빼가는 권리.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른다. C보다. 보증금 있죠? 보증금 얼마를? 2억을. 보증금 2억을 뭐 하는 권리? 먼저 빼간다. 먼저.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건은 요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가 뭐보다 늦으면 9월 30일이었다 이거지.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면 이게 9월 30일이면 누가 빨라요? C가 빨라. 오케이요?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이 날짜 가지고 배당 순위를 결정해요. 뭐 가지고요? 주민등록하고 뭐 가지고? 확정일자. 날짜에 의해서 배당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걸 무슨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아니요, 세 들어갈 때 앞에 누가 있으면 저당권 있으면은 여기는 불안한 거예요. 왜? 얘가 먼저 빼가니까.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얘가 보증금이 얼마가 되면? 소액이 되면. 확정일자가 아니라 뭐만 갖췄어요? 주민등록만 했어요. 뭐만 했어요? 주민등록만 돼 있고 보증금이 만약에 이게 6천만 원이다. 소액이죠? 소액입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여기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첫째가 대항 요건이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뭐가 소액? 보증금이 소액일 거야. 소액.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 다르고 광역시 다르고 다 달라. 그 연도마다 틀려요. 연도마다. 왜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년 바꿔요. 여기요. 매년 바꿔요. 왜?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야 되니까. 보증금이 얼마일 것? 소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6천이잖아요. 6천. 그럼 소액에 들어갑니다. 서울 기준으로. 예, 지방은 또 아니야. 이게 지방은 또 틀려. 이게요. 9천이면 소액 임차인 요건 갖춘 거예요. 그럼 질문 들어볼까요? 이거 경매하면 어떻게 돼? 얘가 경매하면? 국민은행이 집 경매를 쳤어요. 질문이요. 임차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예, 임차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네? 소멸할 수도 있고 존속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1년 계약기간 남아있어요. 근데 이 국민은행이 뭘 집으는 거예요? 저 집을? 경매를 확 쳐버린 거예요. 경매를. 왜? 안 갚으니까 융자금을. 융자금을 못 갚으니까 얘가 경매 쳤어요. 그럼 임차인은 아직 계약기간 남았죠? 1년이나 남아있는 임차인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뭐가 남아있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합니다. 왜요?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 저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 기준 권리. 그럼 이거보다 얘가 빨라요? 늦어요? 주민등록이? 늦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해요. 오케이요? 그 말은 낙찰자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거죠. 이거를 소멸한다라는 말은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누구예요? 원주인이요? 세주인이요?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주장할 수 없다. 누구한테 주장 못해요?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왜 주장 못해요? 왜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왜요? 소멸했으니까. 그죠? 왜 소멸하네요? 왜 소멸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민법학은 분석하게요. 외우는 과목 아니에요. 분석하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왜 주장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왜 소멸해요? 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민법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이거 시가 아니에요. 시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은 낙찰자가 뭐라고 그러면?
방 비우라고 그러면 예, 방을 비워야 되는 거죠. 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된다. 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이 뭐 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럼 볼까요? 자, 임차권 존속이에요? 없어져요? 소멸하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8조의 최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권을 법에 만들지 않았으면, 입법을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차인은 돈도 못 받고 나가요. 그죠? 돈도 못 받고 쫓겨나요. 뭐가 없으면? 최우선 변제 규정이 없으면. 보세요. 방도 어떻게 하고요? 비워야 되고. 방을 비워요, 우선은. 두 번째는 뭐도 못 받고? 보증금도 못 받고. 보증금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쫓겨나요. 못 받고. 그럼 방도 뺏기고 뭐도 없고요. 보증금도 다 뺏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노숙자 되라는 거죠. 이걸 막은 거예요. 이걸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막은 거예요? 방은 어떻게 하고요? 빼주되 비워야 돼. 왜요? 끝났으니까. 단 보증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정액을 빼가라. 일정액을. 누구보다? 보증금을 전액이요, 일정액을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빼가라 이거죠. 빼가라.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선순위보다. 이게 특례. 특례 규정. 이거는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이게 세계 어디에도. 특례 규정이에요. 얘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인데도 먼저 빼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이분 살려야 되겠다고. 그죠? 특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빼가요? 얼만큼을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이게 지역마다 달라. 이게 서울 기준으로 3,200까지. 그럼 보증금이 얼마 이하면? 보증금이 아까 6,000이었죠? 그럼 얼마까지 빼가요? 예, 3,200만 원을 빼가요. 그죠? 누구보다? 얘보다 여기. 농협보다 얘가 먼저 빼가요. 이만큼. 그럼 다 뺏긴 거예요? 일부는 건진 거예요? 일부는 건진 거예요. 일부는.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뭐 뺏기고요? 방도 뺏기고 뭐도요? 보증금도. 근데 방은 뺏겨도 뭐는? 전액을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건졌다는 거죠. 일정액을. 바로 여기에 이 법의 특례 규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생산되는 거를 막은 거죠. 네, 노숙자 생산되는 거를.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여기 농협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집을 저당 잡았죠, 그죠? 저당 잡을 때 여기 뭐가 있어요? 빈방이 있다. 이렇게. 빈방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죠. 그거를 은행은 각오를 하기 때문에 대출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예, 무조건 까요. 방마다 까요. 얼마씩 까요? 3,200씩 방 하나에 까버리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야 은행이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 같은 거는 은행 가서 융자를 받으면 대출이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수험생 한 분이 내가 다가구 주택 하나 있는데 6억을 주고 사는데요. 대출 얼마 나와요? 6억 주고 사면? 6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 받으러 갔더니 4천 빼주더래요. 왜 4천이에요? 방마다 다 깐 거예요. 방마다 다 까는 거예요. 다. 얼마씩이요? 3,200을 다 까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죠? 뒤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뒤에.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액임차인이 들어오면 3,200을 다 먼저 빼잖아요. 그러니까 방 수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 대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소액임차인 요거를요. 소액임차인 요거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 악용할 수도 있어요. 배당에서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일단 뭐에서 차이가 있어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죠. 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액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있어요. 소액이라는 제한이 있어 이게 소액이어야 돼요. 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액수 제한 없어요. 10억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소액이어야 돼요. 그럼 얼마를 빼가는 거야? 전액을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요? 일부만요. 일부만을 선순위보다 먼저 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임차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거 여기 잘 나와. 여기 이거 이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가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뭐 해달라고요? 인도를 요구하면 누가요? 낙찰자가 누구한테요? 인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부할 수 없다. 그죠? 최우선 변제권까지 됐습니다. 뒤로 넘기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남았나요? 임차권 무슨 명령 남아있어요? 등기명령 남아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이건 이런 뜻이에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에서 살다가, 전입신고에서 저기도 뭐 하다가요?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주인이 뭐 빼줘야 됩니까? 보증금 빼줘야죠? 그럼 세입자가 방 빼주고, 그리고 끝나면 되죠?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 빼주고? 보증금 빼주고, 보증금 빼고 여기는 방 빼주고, 그렇게 끝내면 되죠? 안 준다는 거지. 보증금을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버텨야죠? 세입자는 버텨야 돼요. 뭐 할 때까지요? 보증금 빼줄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세입자는? 버티면 되죠. 버티는 권리를 무슨 권리?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줄 때까지 뭐 하는 권리? 버티기 모드로 가는 권리가 항변권이죠. 그럼 계속 버티면 되죠? 그게 능사가 아니죠. 계약기간 끝났죠? 끝났죠? 아빠 직장이 부산으로 옮겼어요. 아빠 직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으로 발령났으니까. 따라가야죠. 뭐가 있어야 따라가요? 보증금이. 근데 주인이 안 주잖아요.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자볼까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그냥 이사 가면, 그냥 세입자가 어떻게 해버려요? 이사를 갚버리면 전출한 거죠. 전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대항력이요. 사라져요. 대항력이. 뭐가 사라져요? 대항력이 사라져요. 대항력이. 뭐를 하기 때문에? 전출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더라. 이런 맹점이 있어. 맹점이. 뭐 해버리면? 그냥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맹점이 있어. 이게 맹점이죠. 맹점. 그럼 이사를 가요? 못 가요? 전출을 가면 안 되네. 전출 가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사 가요? 등기하고? 예, 임차권 뭐 하고요? 등기를 하고. 등기하고 이사 가라 이거죠. 위에는 어떻게 갔어요? 그냥 이사 갔죠? 그냥 이사 가고 전출했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뭐 하고 가면? 임차권을 뭐 해놓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을 뭐 하면?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유지되더라. 사라져요? 유지돼요? 유지되더라 이거지. 이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 따라서 이사 갈 때는 주인이 보증금 안 주고 버틸 때는 어떻게 합니다? 그냥 가요? 등기하고요?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유지되더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사람 있어요? 비었어요? 비었어도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빈집이 아니에요. 비어 있으나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사람 있어요? 이사 갔어요? 빈집이죠? 빈집이지만 뭐가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뭐 때문에? 등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을 등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항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사 갈 때 그냥 가요? 등기하고 가요? 요게 아주 중요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보증금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보증금 받으려고. 자, 여기까지요. 쉬었다가 상가임대차를 잠깐 더 보겠습니다. 네, 한 3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